최근 유튜버 아임뚜렛이 뚜렛 증후군을 앓는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임뚜렛은 자신을 뚜렛 증후군 환자라고 밝힌 유튜버로 지난해 12월 채널 개설 후 한 달여 만에 4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 수를 모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음에도 쾌활함을 잃지 않고 여러 활동에 도전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다른 뚜렛 증후군 환자들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할 만큼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많은 영향력만큼 후폭풍도 거셌는데요. 아임뚜렛의 방송이 주작이라고 밝혀진 이후 진짜 뚜렛 증후군을 앓는 사람들까지 인증과 해명을 강요당해야 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뚜렛 증후군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김나연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김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뚜렛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뚜렛 증후군은 틱장애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틱이란 갑작스럽고 빠르게 불수의적인 행동이나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음성틱과 운동틱을 같이 동시에 1년 이상 지속될 때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움직임이나 소리가 반복적으로 끙끙거린다든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는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틱의 원인은 생물학적인 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틱장애가 있는 분은 다른 가족원도 틱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정신질환입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아동이 일가성 틱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연구에도 나왔고요. 증상은 한 가지만 꼭 있는 것이 아니고 끙끙거리는 음성틱이 있다가도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운동틱으로 변할 수도 있고 증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치료는 보통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줄이는 약을 많이 사용하고 행동치료나 심리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틱장애 자체가 만성적인 질환이지만 성인이 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한 경우에는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기도 합니다. 틱장애나 뚜렛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뚜렛 증후군 환자를 마주친 경우에는 관심을 주지 않고 비난하거나 놀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정신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생각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정신과에 대한 벽은 높습니다. 정신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뚜렛 증후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하며 더 자세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김난영 전문가와의 전화 인터뷰 영상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드라마나 인기 영상 등 많은 미디어에서 뚜렛 증후군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네, 최근에 유튜브, TV 프로그램 등에서 틱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출연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틱 증상의 특이점에 대해 신기하게 여기는 관심만 높아져서 자칫 해당 질환이 희화화될 우려가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틱 증상은 불수의적인 소리, 운동이 핵심으로 실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학교, 직장, 대중교통 이용 등 다양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아픔이나 괴로움이 누군가의 흥미거리로 소비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되고 공감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증상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정도는 다양하지만 무기력, 조기집중 저하,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 불편, 자살 사고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감으로 인해 직장, 학교, 가정 내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것에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는 것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선뜻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가에게 곧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뚜렛 증후군 증상이 발현됐을 때 대상자는 주변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길 원할까요? 네, 틱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해당 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일단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되거나 불안한 환경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렛 증후군 대상자들은 18세 이전에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의 경우 이미 관련하여 치료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인 경우에는 증상의 지속에 대한 걱정, 염려를 표현하기보다는 꾸준한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지지의 자세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뉴스 봤어? 뚜레 증후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자세하게 얘기해 주더라. 우리는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면 유튜버 임뚜렛밖에 몰랐었잖아. 나도 틱 증상이 나타나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맞죠. 진짜 마냥 도와줘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무관심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네.